따란. 요거 풀겠습니다.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ln x 빼기 1 분의 1 x 플러스 1이 돼요. 아, 그렇군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꼴은 이거거든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ln 1 플러스 x분의 1에 x제곱이 되시면 이게 1입니다 라고 배웠는데, 이유가 뭐냐면 이건 약속이에요. 이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x분의 1에 x제곱을 하시면 2라는 2.718 블라블라블라 가는 숫자로 갑니다라는 약간 파이 같은 친구입니다. 파이와 유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파이가 3.14 159 블라블라블라 가는 친구잖아요. 그게 무리수잖아요, 그죠? 얘도 무리수입니다. 무리수인데 무리수 중에서 이름이 있어요. 자연상수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자, 이게 왜 이런 게 나오고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뭐 파울리 정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배우면 확 와닿긴 하는데, 근데 고등학교에서 안 하고 대학교 가서 하실 거니까 근데 이제 지금 궁금해하지 마시고, 알겠죠? 뭐 이런 거 이제 잘 써먹으시는 분들 쓰시려면은 막 파울리 형, 막 이게 뭐 라플라스 형까지 가야 되는 건데 그쪽까지 가지 맙시다, 그죠? 적당히 갑시다. 풀 수 있는 정도까지만 알면 되는 거잖아요. 그 고등학교 과정을 넘어가는 수업을 하는 걸 선생님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나도 이제 배우긴 했지만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알겠죠? 그래서 우리 고등학교 수능에 나오는 범위까지만 한다면 얘가 이거다만 외우시면 돼요. 그 다음 하나 더. x가 0으로 갈 때 1 플러스 x에 x분의 1제곱도 2로 갔는데, 자, 이게 왜 이게 모양이 중요하냐면 이 x와 x 여기 요 자리, 요 자리와 요 자리에는 어떤 식이든 와도 됩니다. 예를 들면 이것도 돼요. 이거부터 해볼게요. 뭐로 할까요? 이렇게 해도 똑같이 이거 가요. 자, 뭔 소리냐? 이 친구가 0으로 수렴만 하고 이 친구가 무한대로 가고 발산하고 그 다음 양면무한대로 발산하고 그 다음 이 둘이 역수관계이기만 한다면 이 극한의 결과값은 항상 2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x와 x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전체의 형태가 중요합니다. 형태가 뭔데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야. 수렴값으로 쓰면 1 플러스 0분의 무한대 꼴이 나오면 무조건 2로 가는데, 중요한 건 얘네들이 반드시 역수관계여야 돼요. 이건 안 되는 거야. 1 플러스 뭐 x분의 1인데 얘들 2x라고 하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잖아요. 그럼 얘 0으로 가죠. 얘는 무한대로 가는 거 맞죠? 근데 얘네들이 역수예요? 아니죠. 그럼 이거는 2로 가지 않아요. 맞죠? 2로 안 가고 어디로 간다고 배웠지 우리? 무릎 뒀냐? 자, 이렇게 돼버리시면 어떻게 된다고 배웠냐면 얘가 이제 역수가 되어 있는 모양을 좀 짜주면 돼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x분의 1에 x에다가 2가 제곱되어 있습니다 라고 봐도 되는 거잖아요. 이 식으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지수법칙에서. 그럼 이 얘가 우리가 아까 보던 애죠. 그럼 얘가 2로 가겠네. 그럼 얘가 2의 제곱으로 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괜찮은? 이렇게 모양을 바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얘가 0으로 가야 되고요. 얘가 무한대로 가는 건 똑같은데 얘네 둘이 역수면이에요. 둘이 역수관계면 2로 간다 라는 사실입니다. 오케이? 그럼 얘도 마찬가지죠. 왜 얘는 무한대로 가고 0으로 가는데 결과가 똑같냐 라고 하시면 0으로 가면 얘가 0으로 가고요. 얘가 0으로 가면 얘가 무한대로 가버리죠. 그죠? 그럼 얘네들이 역수니까 얘가 2로 간다. 괜찮나요?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었습니다. 이 형태가 중요했다는 거죠. 그럼 요 친구 이제 여기로 다시 풀게요. 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요 형태예요. 두 가지를 알고 있는 건데,
이제 리미트 또 x가 0으로 가면 ln 1 플러스 x의 x분의 1제곱이 또 1인데 자 이거 왜 또 1이에요? 여기 아까 2가 아니었어요? 여기 ln이 없잖아. ln이 뭔데요? 그죠? ln이라는 것은 ln 뭐 x라고 하면 얘가 로그 위치 2인 로그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죽여서 이렇게 주는 건데 외울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로그의 l을 따온 거고요. 이 2가 아까 전에 자연상수를 했잖아요. 그죠? 자연은 nature, 그죠? n이죠? 그래서 n을 쓴 겁니다. 로그 n 쓴 거예요. 로그가 ln x라고 있는데 대학교 올라가시면 이걸 로그 x라고 불러요. 나중에 요건 로그 x라고 안 합니다. 로그 x라고 안 해요. 이걸 로그 x라고 합니다. 이공계에서 그래요. 그 경영대 가시면 이게 로그 x. 그건 상황에 따라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가지고 이제 요 개념을 가지고 이거 풀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머릿속에 이건 들어있는 거예요. 그죠? 이건 들어있는데 이걸 풀어봐라. 그럼 이상하지. 왜요? 모양이 다른데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모양이 좀 달라. 그래서 일단은 내가 이걸 쓴 이유는 뭐예요? 여기가 무한대로 가니까 나 무한대로 들어가는 거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비교해가지고 값을 정리하려고 하는 거지. 일단 얘부터 진짜 마음에 안 들어요. 그지?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x 빼기 1, x 빼기 1 플러스 2로 쓰실 수 있잖아. 맞나요? 그럼 이 친구는 1 더하기 x 빼기 1분의 2 이렇게 쓰실 수 있죠. 그럼 모양을 바꿔줄게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의 l은 1 플러스 x 빼기 1분의 2로 바꾼 거예요. 그럼 지수가 올라가. 이제 비슷해졌다. 그죠? 비슷해졌죠? 근데 여전히 좀 별로인 게 아까 얘기했죠.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냐면 이 친구하고 이 친구가 역수관계여야 된다 그랬어요. 얘가 무한대로 가면 얘가 0으로 가는 건 맞는 것 같고요. 그죠? 얘가 무한대로 가는 건 맞으니까 기본 구조는 갖췄어. 그지? 근데 둘이 모순관계가 아니에요? 역수가 아니죠. 그럼 역수가 되게끔 만든다. 어떻게? 자, 저번에 알려줬죠? 뭐 일단 x는 마지막에 더 기존에 있던 애 그냥 두시고 이 친구의 역수를 써요. 이렇게 되면 역수 되는 거죠. 근데 있던 거예요? 없던 거예요? 없던 거니까 없애버려요.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친구를 그대로 써주면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하지만 이 친구를 앞으로 내리겠습니다. 지수는 내릴 수 있으니까요. 그럼 얘가 왜 내릴 수 있냐면 이렇게 묶어버리면 이렇게 지수 찾을 수 있겠죠? 그럼 얘가 내려갈 수 있습니다. 진수에 있는 지수니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버리면 x 빼기 1분의 2x ln 1 플러스 x 빼기 1분의 2에 2분의 x 빼기 1제곱이 되시고 이 친구는 이거랑 모양이 완전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냥 어디로 가? 1로 간다. 1로 가시니 얘가 어디로 가요? 2로 가는 거니까 결과는 2로 갑니다. 바로 마무리 지시면 되겠네요. 알겠습니까? 저번에도 내가 계속 얘기했던 게 뭐냐면 이쪽 파트뿐만 아니라 여태까지 문제를 푸실 때 이렇게 풀어야 돼. 모의고사에서 안 풀리는 문제가 있었다면 이것 때문에 안 풀리는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 구조로 이 문제를 계속 끌고 와야지 우리가 알고 있는 걸 글로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걸 변형해가지고 쓰면 안 되는 게 그건 개념이잖아. 그죠? 이건 우리 수학자들이 약속을 해놓은 거잖아요. 이거 모양을 바꾸면 안 돼요. 이건 그대로 있는 거야, 그지? 예를 들면은 미분계수의 정의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x 플러스 h 빼기 fx입니다. 얘가 존재한다면, 이 값이 존재한다면 f'x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미분계수 정의잖아요. 도함수도 이걸 넘는 거고, 그지? 이걸 바꿔가지고 문제를 풀려고 그러면 안 돼요. 왜? 이건 정의니까. 그럼 뭘 하는 거예요? 이 식을 1로 바꿔야지. 이 식이 이렇게 되게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오해하시는 게 자꾸 우리가 알고 있는 거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지, 애들이. 내가 이 식을 변형식을 몰라서 문제를 못 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애들이. 문제를 풀다가. 내가 몰라 안 배운 게 있어가지고 문제를 못 푸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모의고사 문제를 풀 때.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걸로 계속 문제를 끌고 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제 나랑 수업하면서 계속 느끼실 건데 선생님은 개념을요 그렇게 막 헤비하게 전달하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똑같은 개념을 좀 이렇게 많이 설명해주는 스타일이지 막 그 살을 붙여가지고 막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이렇게 설명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이제 선생님들이 인강을 굉장히 많이 보는데 예를 들면 현우진 선생님 스타일이 그래요. 그러니까 A라는 개념을 가르쳐주고 사실 이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서 이런 개념도 보여주고 이런 개념도 보여주고 헤비하게 전달하시거든요. 그게 생각을 확장하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아이들이 느끼기에는 와 개념을 굉장히 많이 다르게 알고 있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확률이 높죠. 그러니까 어떤 애들이 듣는 게 좋냐면 현우진 선생님은 내가 애들한테 맨날 추천을 해줄 때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상위권이야. 그러면은 현우진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굉장히 많이 돼요. 왜요? 내가 알고 있는 개념을 좀 더 다각도로 보여주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 개념이 틀이 안 잡혀있는 친구가 그 강의를 보면 이것도 외워야 되고 이것도 외워야 되고 이것도 외워야 되고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그 수업이 굉장히 무거워지면 노트 필기하다 끝나. 이러다 끝나요. 그러면 수업 듣고 나면 머리가 굉장히 아픈 거예요. 와 수학 굉장하네 이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럼 이제 안녕 되신 거예요. 수학이랑 이제 안녕 안 할래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떤 선생님께 주냐면 솔직히 말하는 선생님은 한성원 빠예요. 예, 한성원 쌤 빠인데 이제 정승태 선생님도 좋아합니다. 근데 정승태 선생님이랑 한성원 쌤이랑 가르쳐 주는 건 똑같아.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쌤은 말이 많고 이 쌤은 컴팩트하게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 차이. 이 쌤은 수업만 해요. 딱딱딱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 왜 그러냐면 이렇게 됐냐? 넘어갈게 이런 스타일인데 정세 선생님은 자 이건데 사실 말이야 이러고 저러고 하고 재밌지? 넘어갈게 문제 풀어볼까? 뭐 이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제 스타일 차이죠. 나는 재밌는 거 원하면 정세 선생님 좋다고 봐요. 어찌됐건 중요한 게 뭐냐면 한성호 쌤 스타일이 나는 좋다고 생각하는 게 아이들이 혼란을 야기하지 않아요.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이게 다야 라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딱 여기까지만 공부하면 수능은 다 나와. 우리의 목적은 수능을 점수 나게 하는 게 목적이고 내신이 잘 나오면 되잖아요. 근데 거기도 플러스 알파를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근데 막 거기서 막 라플라스가 어쩌고 퍼리가 어쩌고 막 얘기를 해봐야 애들 입장에서는 와 어렵네 이렇게밖에 안 돼요. 와 어렵네 이렇게 되는 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딱 컴팩트한 개념만 전달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 얘기가 뭐냐면 그거 이상은 안 나와요. 내 수업을 들으시면은 그나마 다행인 건 내가 그래도 그죠?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쓸데없는 얘기를 별로 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 개념을 여러 번 똑같은 얘기를 다른 방식으로 보여주긴 하지만 그게 다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죠? 플러스 알파가 없다는 얘기지. 그러면은 이걸로 가지고 문제를 푸는데 여러분 느끼기에 이거는 처음 보는 형태인데 라는 느낌이 들 수 있잖아요. 문제 풀다가 이거 뭐야? 안 배운 것 같은데? 이런 느낌 들잖아요. 그건 안 배우신 게 아니라 그 모양을 알고 있는 형태로 바꿔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마인드가 중요한데 시험장에 들어갈 때 가장 중요한 마음은 내가 아는 게 다다 라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문제 다 경험해보셨을 거야. 문제를 풀다가 이거 나 공부 안 했나 하는 순간 문제 틀렸어요. 문제 풀다가 이거 내가 모르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 그 문제는 건드리면 안 되는 문제예요. 그어버리고 넘어가세요. 찍어 그냥. 그건 안 돼. 왜요? 이미 내가 졌어. 문제한테. 읽는 순간 나 이거 모르는 건데 이거 공부 안 한 것 같은데 하는 순간 안녕이에요. 근데 어떤 애들이 시험 성적이 시점 와가지고 잘하는 애들 있잖아요. 걔들 누구냐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내가 배운 게 다야. 그럼 너는 뭐야? 너는 내가 아는 것 중에 뭔가 하나일 텐데 이거 어떻게 풀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문제가 보이기 시작해요. 이것도 바꿔보고 저것도 바꿔보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근데 이미 졌잖아요. 문제한테 나 이거 안 배운 건가? 끝났어요. 거기서 이미 졌어요. 문제한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꼭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알려드리는 게 답니다. 알려드리는 게 다예요. 나는 될 줄을 몰라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대. 필살기 같은 거는 안 껴놨다가 시험 직전에 풀래요. 그러니까 개념 이렇게 그때 줄하는 거죠. 그게 뭐야? 뭐 장사예요? 나 그런 건 안 하고 그런 별로 안 좋아해요. 나는 그냥 개념 알려드릴 때 다 알려드려요. 여러분들이 개념 내 설명을 듣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아는 게 내가 아는 거야. 그게 끝이야. 나도 그거밖에 몰라요. 근데 나는 시험을 잘 보죠? 여러분들은 시험이 점수가 안 나온다면 딱 하나예요. 익숙함이 다른 거예요. 개념에 대한. 딱 그 차이예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내가 알려주는 개념에
익숙해지시기만 하면 다 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믿으세요. 그러니까 안 알려드리는 게 없어요. 그냥 그게 다예요. 알겠죠? 그 믿음만 갖고 계시면 무슨 말인지 나중에 이제 하나하나 먼저 풀면서 보여드릴 건데, 그러니까 이런 게 그런 느낌인 거죠. 살짝 냄새가 살짝 나는 거죠 이게. 모르는 건데 이렇게 익힐 줄 안 알려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은 바꾸니까 같은 거네.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다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요. 또 있어요? 괜찮아요? 넘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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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갑니다? 넘어가요. 여기 다? 싹 다? 넘어가요? 76번님? 잠깐만요. 심심할 뻔했어요. 자, 76번입니다.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저 친구가 5를 만족할 때 a, b 값을 한번 구해봐라 라는 얘기예요. 일단은 아까랑 똑같아. 우리가 배운 형태로 모양을 계속 바꿔줘야 됩니다. 자, 일단은 이거부터 마음에 안 들어요. 우리가 아는 것 중에 ln이 이렇게 두 개가 묶여있는 거는 본 적이 없으니까 로그 성질 중에 이런 게 있었거든요. 로그 ax 빼기 로그 ay는 로그 a의 y분의 x입니다 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나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친구를 정리할 거예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ax 얘 로그입니다. 로그를 좀 이상하게 쓴 거예요. ln x분의 x 플러스 b입니다 라고 쓰실 수 있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꼴로 바꾸시면 ln 1 플러스 x분의 b입니다 까지 오실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얘를 올려요. 얘가 얼마냐 물어봤는데 얘가 얼마래요? 5래요. 그럼 a, b가 얼마냐 라는 얘기잖아요. 자, 이게 요거야. 자, 친구들 이거 한번 보세요. 저번에 했던 것 중에 하나만 할게요. 저번에 나 이런 얘기 해줬죠. 이거부터 하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ln 1 플러스 x분의 1이 있다면요, 이 친구는 1로 간다. 이거 맞잖아요? 얘가 너 아니지 인간아? 이거죠? 이거 되는 거잖아요. 여기 1로 가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냐면 여기 AA를 붙여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근데 이게 메인 포인트인데 이 친구 있죠? 그럼 이 친구랑 이 친구가요, x가 0으로 갈 때 서로 같은 곳으로 가니까 얘분의 얘가 약분돼 가지고 1 이렇게 됐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내가 리미트 x가 0으로 가면 이 친구를 ax로 봐도 무방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된 거야?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ax분의 ax로 가는 거니까 너가 1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내가 이거를 b로 바꾸면 얘가 bx로 바꿀 수 있는 거겠네요. 그럼 이게 ax분의 bx 되는 거니까 얘가 약분 돼가지고 a분의 b로 갑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얘를 대체할 수 있다는 얘기죠, 제로. 그러면은 이걸 무한대로 바꿔도 똑같은 거야.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 친구는 이제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ax ln 1 플러스 ax분의 1, 이게 지금 여기 지수로 올라오면 역수 되시는 거니까 1로 가는 거거든요. 맞아요? 맞죠? 1로 가시는 거잖아. 그럼 이게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럼 얘를 이렇게 봐봐. 별거 아니에요.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맞죠? 얘가 얘예요. 똑같은 겁니다. ax를 ax분의 1로 분모에 내려버린 거예요. 괜찮아요? 그러면 봐봐.
x가 무한대로 갈 때 얘네들이 결과가 1이 된다는 얘기는 이 친구가 가는 곳과 이 친구가 가는 곳이 같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내가 얘한테 뭘 줄 거예요? 얘가 ax분의 1로 갑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치? 그럼 얘가 이 결과가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가 앞에 있어야 돼요. 이 형태로 간다면 분모는 원래 이거였고 분자가 이걸로 가는 거랑 똑같이 가더라. 그러니까 약분 돼가지고 1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내가 얘를 bx로 바꾼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럼 이 친구는 리미트 무한 들어갈 때 x 무한 들어갈 때 ax분의 1분의 bx분의 1로 바뀌실 테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bx분의 ax죠? 그럼 얘가 b분의 a가 됩니다. 로 정리하시면 된다는 얘기지. 이해됐습니까? 그럼 이제 문제가 이제 간단하게 풀려요. 방금 우리가 풀려고 했던 게 어딨어? 여기 있어요? 여기 침범했어. 왜? 자, 이거 지우면 되겠죠? 지우면 되겠지? 여기 있구나. 여기 있어. 여기 있네. 이거 풀어볼게요. 자, 그럼 여기 AX 있는 거지.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거죠? 그럼 이제 간다잉 x분의 abx 약분 대시였는데 이게 얼마래요? 결과가 5래요. ab는 5래요. 땅 하고 먼저 끝나면 되겠죠. 자, 이거 새로운 관점으로 문제를 푸신 거고요. 정석으로도 이거 여러분 정리하시면 정석으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관점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무한대로 0으로 바꾸죠. 0으로 갈 때 ax분의 ln 1 플러스 bx는 a분의 b입니다 라고 정리하시는 게 좋은데 그러면은 이게 이러지 마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ax ln 1 플러스 bx분의 1이 나오시면 얘는 b분의 a가 나온다 로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왜 이렇게 된다고요? ax분의 1분의 bx분의 1로 돼서 얘가 분모로 가고 얘가 분자로 가요. 오케이?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리를 아시면 이해하실 수 있다. 아니면 x분의 1을 치환해도 되긴 해요. t로. 그럼 이제 x가 무한대로 간다는 얘기는 t는 0으로 가는 거니까 이 모양으로 바뀌는데, 그죠? 바뀌면 모양이 좀 이상해지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를 t로 바꾸잖아요. 그럼 a분의 t분의 ln 1 플러스 b분의 t예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했던 걸로 그대로 가시면 얘가 a분의 1분의 b분의 1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나오죠. b분의 1이죠. 이걸로 하나로 푼다고 해도 알겠죠? 치안에서 풀어도 똑같이 나옵니다. 이거 정리만 해놓으세요. 이거 두 개. 자, 이제 정석으로 한번 풀어보죠. 자, 이거는 이제 교과서에 있는 풀이 방법입니다. 이건 똑같아요. 자, 갑니다. 자, 이제 이거를 원칙대로, 원리 원칙대로 전기에 나가서 풀면 이거예요. 이거 똑같아. 이 친구의 역수가 여기 있어야 돼요. 그럼 여기가 b분의 x가 있어야 역수죠. 없던 거니까 x분의 b를 써주고 기존에 있던 친구를 올려줍니다. 괜찮아요? 맞죠? 그러면 이제 얘를 앞으로 내려요. 그러면은 얘는 x랑 x는 약분되고 a, b만 앞으로 옵니다. ln 1 플러스 x분의 b, b분의 x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는데 이게 5래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건 어디로 가요? 1이잖아요.
그럼 얘는 5였다 라고 문제를 풀면 되는 거죠. 이 문제는 이게 훨씬 더 좋습니다. 나 알고 있었어요. 근데 왜 아까 그걸로 풀었냐? 그 관점도 알고 있으셔야 되니까 알려드린 거예요. 그죠? 둘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는 뭐 교과서에 없는 거냐? 이거는 이제 어려운 문제 해결할 때 좀 많이 쓰는 개념이어가지고 이거는 그냥 알려드린 겁니다. 알겠죠? 둘 다 알고 계세요. 둘 다 중요합니다. 정석으로 푼 거, 저거 우리가 저번에 관점 바꾼 걸로 푼 거. 다음 또 77이라고 78이 있을 것도 같기도 한데요. 질문 7, 8이 괜찮아요? 해요? 해볼까요? 7, 7이는요? 괜찮아요? 해요? 안녕하세요? 7, 8이로 해볼게요. 7, 8이. 이게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어. 뭐래니? 이렇게 되는 거죠. 뭐래는 거야? 정보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죠? 일단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게 넌 뭐냐? 그럼 너는 왜 줬냐? 자, 이거 왜 줬어요? 진수 조건. 진수 조건 때문에 나온 거예요. 친구들 이거 여러분 스스로 푸실 때도 정리하면서 푸셔야 돼요. 알겠죠? 그냥 막 풀면 안 되고 정리를 하시면서 풀어야 돼요. 정리를 하시면서. 만약에 제가 이 문제 풀고 너무 안 보이면 여기로 와요. 내가 어깨를 등지고 있을 거야. 계속 안 보이지 잘. 그렇지? 여기로 와. 아니면은 여기로 와. 지상이 옆에 좋네. 되게 명당해요. 그 만약에 그 재호 때문에 다현이가 안 보시면 다현이랑 자리를 바꾸셔도 되고요. 알겠죠? 어쨌든 여기로 둘 중에 하나로 오세요. 아니 여기도 좋아. 자, 갈게요. 진수조건입니다. 진수조건. 진수조건 때문에 나온 거고, 자, 연속인 함수 fx를 왜 줬을 거냐면, 자, 물어보는 거를 보시면 딱 눈치를 챌 수 있어요. 함수값을 물어봤네. 자, 근데 우리가 지금 형태를 보니까 x에 0을 넣으면 안 되는 구조거든요. x에 0을 넣으면 얘가 뭐가 돼요? 얘 지금 1대, l은 1대죠. 그 0대잖아요. 0은 0이에요. 그 fx를 구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럼 0 넣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러신 겁니다. 자, 왜요? 연속이라는 얘기는 f0은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x와 같다는 의미거든요. 그죠? 그럼 얘랑 같을 테니까 이거 지금 못 구하지? 이걸로 구해. 라는 얘기예요. 그럼 문제를 바꿔볼까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ln 1 플러스 7x fx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 양면 리미트를 취한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리미트는 분배가 가능해요. 리미트는 분배가 가능합니다. 무슨 소리예요? 이렇게 쓰셔도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분배가 되시려면 이 친구랑 이 친구가 다 수렴을 해야 됩니다. 자, 무슨 얘기예요, 선생님? 친구들 이거 하나만 좀 기억해줘요. 중요한 개념이라. 리미트 x가 뭐 a로 갈 때 fx 곱하기 gx, 이거 a가 무한대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고 다 상관없는데 얘가 이렇게 쓴다고 배우셨잖아. 이렇게 된다고 배우셨죠? 근데 이게 이렇게 분배될 조건이 딱 하나 앞에 조건이 있어요. 이 조건이 중요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알파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가 베타로 갑니다. 즉 둘이 극한값이 존재할 때만 리미트가 분배가 가능한 거예요. 안 존재하면 못해. 오이? 물론 그쵸? 원래 이 조건이 붙어 있어서 쓸 수 있는 거죠. 그 개념서를 보시면 다 나와 있을 겁니다. 우리 스투 보시면 돼요. 스투 보시면 다 있습니다. 요거 가지고 하실 건데 중요한 건 이거 쓸 거잖아. 봐봐요. 얘 x가 0으로 가면 0으로 가죠. 이거 존재한다 그랬죠 아까.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예요?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배가 평평 할 수 있다.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요? 양변에 나눌 수 있어. 얘요?
x가 0으로 가면은 l은 1로 가서 0으로 가요. 그쵸? 그럼 fx는 어떻게 되는 거야?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ln 1 플러스 7x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가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이걸 통째로 연결을 나눠버렸어. 끝났어요 이제. 리미트는 분배도 가능하지만 다시 엮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 많이 보던 거네. 그죠? 그럼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얘는 x가 0으로 가면 7x로 바꿀 수 있다고 했으니까 7분의 1 이렇게 나온 거예요. x가 0으로 가면 이거 아까 얘기했던 거. 얘가 7x로 간다는 거. 지금 이거 빨리 보니 안 보이니까 지금 좀 힘들어서 것 같아요. 괜찮죠? 해볼게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간다는 얘기죠? 아, 이것도 저거예요. 난 또 이거 지금 우리가 방금 푼 거랑 연관성 있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네. 근데 일로 오시면 돼요. 리미트 따로 푸셔야 돼요. 리미트가 분배가 됩니다. 이 친구도 이 친구랑 이 친구한테 그 분배를 할 건데 내가 왜 이거 분배 선생님 네 입으로요, 네 입으로요. 이게 수렴하는지를 알아야 그 보낼 수 있다면서요, 그죠? 분배할 수 있다면서요. 니들이 이거 지금 이걸 구하는 입장인 건데 그냥 막 보내도 됩니까?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만약에 얘가랑 얘가요 둘 중에 하나라도 발산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는 성립이 안 돼요. 왜? 대소관계라는 거는 값이죠. 무한대는 값이 아니에요. 상태지. 그죠? 이거 이상한 얘기예요. 무한대는 무한대보다 크다. 이게 뭔데요? 이거 이상한 거야. 얘도 계속 커지고 있고 얘도 계속 커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뭔데? 대소관계가 없어요. 자, 이것만 아시면 돼. 대소관계는요 실수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실수는 값이에요. 값은 뭐예요? 딱 거기 있는 거. 거기 있는 거. 이게 값이죠. 무한대는 이거예요. 언제까지요? 몰라요. 언제까지도 계속 가겠죠. 우리 죽어서도 계속 갈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한대는 값이 아니기 때문에 대소관계가 없어요. 그럼 대소관계를 나타내는 얘기는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세팅이 머리에 있는 거예요? 얘네 다 수렴하겠구나. 예요, 그죠? 다 수렴 안 하면 이거 못하니까. 맞나요? 그러니까 얘 수렴할 테니 그럼 이제 분배해야지 다 된 겁니다. 거기까지 머리가 딱 거기까지 세팅이 된 거예요. 3x 빼기 3. 얘는 이렇게 쓸게요. 3 곱하기 3의 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로그 2분의 1에 1 플러스 이렇게 써야지. (1 플러스 x제곱분의 1) 자, 이제 좀 보이실 겁니다. 무한대로 가시면 이 친구는 0으로 가요. 그죠? 0으로 가버리면 이 친구는 1로 가는 거니까 얘가 로그 2분의 1에 1이랑 같은 값이 갔는데 이렇게 내가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얘 친구가 1로 간다는, 이 정의역 1로 간다는 얘기는 이거랑 똑같은 거지. 이거랑 형태가 똑같은 거잖아요, 지금. 이거랑 똑같은 거죠. 근데 이 친구는 연속함수예요. 주어진 정의역에서.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말하면 돼요? 로그 2분의 1에 1과 같습니다. 라고 말하시면 되는 거죠. 이건 얼마예요? 0이요. 맞나요? 이 친구 0으로 갈 거예요. 이 결과값이 0. 괜찮아요? 한 번 더? 괜찮아요? 그런데 x가 무한대로 가면 얘가 문제가 얘가. 자, 지수 이제 형태가 나오잖아요. 이거 우리 등비수열꼴이라고 하는데 등비수열꼴에 이제 극한값이 나오면 반드시 밑이 큰 걸로 나누는 거예요. 여기는 3밖에 없으니까 3 나누기. 3의 x제곱 나눕니다. 3의 x제곱으로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되죠. 그럼 얘가 무한대로 가버리면 이거 어디가요? 0으로 가겠지 뭐. 그럼 얘가 3만 남아요. 그럼 3 더하기 0인 거니까 이 친구의 값은 3입니다. 괜찮으세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분배해서 따로따로 푼다로 푸시면 되겠고 각각은 이제 이렇게 개념이 다 들어있었습니다. 하나씩 정리해보세요. 좋아요! 힘내세요.
또 있습니까? 연습문제 또 없어요? 스텝 1에서? 넘어갑니다. 능하. 자, 마지막 단원입니다. 도함수, 도함수. 에서 7. 도함수. 내가 도함수 연습 문제 안 냈죠? 91쪽까지 풀려가 있던 것 같은데? 냈어요? 안 냈죠? 오늘 숙제에 포함시키시면 돼요. 스텝 1은 계속 풀 거예요. 스텝 2랑 실력업은 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시고 거기서 지고 있으면 하시면 돼요. 애들이랑 같이 보면 좋으니까. 도함수 제일 먼저 개념 설명 간단하게 할게요. 도함수에서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밑이 2인, 밑이 2죠, 2인 2의 x제곱을 미분하시면 얘를 fx라고 하고, 도함수를 구하시면 그 결과는 2의 x제곱인데 얘는 바뀌는 게 없어요. 미분해도 똑같아요. 자,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 리미트 x가 h로 갈 때 h분의 fx 플러스 h 빼기 fx로 문제를 풀어요. 그럼 리미트 h 뭔 소리예요? h가 0로 가야지. 자, h가 0으로 가요. 그러면 h분의 이제 fx 대신에 쟤를 집어넣으면 2의 x 플러스 h 빼기 2의 x가 되는 거죠. x제곱이 요 식에다가 이게 0 거예요. 그러시면은 공통인수가 이제 2의 x제곱이니까 2의 x제곱으로 묶어버리면 여기 h에 관한 함수니까 2의 x제곱 바깥으로 뺄 수 있습니다. 리미트 바깥입니다. 상수예요. h에 관한 식이어서 여기는 2의 h 빼기 1만 남아요. 묶어낸 거예요. 바깥으로. 자, 그럼 이제 이것만 처리하면 되는데 저번 시간에 우리 방금 전에 이거 했잖아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ln 1 플러스 x는 1이라고 배웠는데 내가 ln 1 플러스 x를 t로 치환하면 이 친구는 로그 2의 1 플러스 x는 t랑 같은 거니 이거 지수 성질의 로그 성질에 의해서 2의 t제곱은 1 플러스 x입니다 라는 개념으로 바뀌고, 그럼 x는 뭐죠? x는 2의 t제곱 빼기 1입니다로 바꾸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요 두 가지를 이용해서 자, x가 0으로 가시면은 이 친구는 얘도 0으로 가는 거죠. x가 0으로 가면. 그래서 리미트 x가 0으로 가면 리미트 t도 0으로 가요. 그럼 이 식을, 이 통짜식을요, 요렇게 바꾸겠습니다.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x는 얘였고요. 2의 t제곱 빼기 1이었고요. 이 친구는 t로 치환했죠? 이 결과값은 우변은 그대로 오셔야 돼요. 바꾸기만 한 거니까, 그죠? 얘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t를 분모로 내려요. 그럼 이제 이게 얼마예요? 너가 1로 갔구나. 나 다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t분의 2의 t제곱 빼기 1이 1입니다 라는 결론에 도달한 거예요. 그래서 너가 1이에요. 그래서 너가 2의 x제곱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했는데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이 작업이 존재한다면 우리는 뭐라고 배웠죠? 얘를 f'x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한 겁니다. 괜찮아요? 이게 도함수 정의예요. 도함수 정의로 증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fx가 2의 x제곱일 때 f'x는 2의 x제곱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두 개 더 해야, 세 개 더 해야 되는구나. 자, fx가 닌 치워. f가 두 개면 헷갈리니까. fx가 ax제곱일 때, 그죠? 그러면은 도함수 구합니다.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이제 f 대신 적어놓으면 a의 x 플러스 h 빼기 a의 x제곱을 하시는 게 f' x일 거야 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근데 ax제곱으로 묶어버릴게요. 이렇게 되는 거지. 아까랑 비슷한데
얘가 A예요. 그죠? 그러면은 이건 밑변환 공식을 하셔야 돼. 지금 복습하는 거예요. 이거라고 배웠잖아요. 그럼 얘는 뭘까?에 관한 내용입니다. 얘 밑이 E인 거, 얘는 밑이 A인 거, 그죠? 그죠? 차이가 있는 건데 우리는 밑변환 공식을 안다 이 말입니다. 그죠? 밑변환 공식을 아시니까 지워버리면 얘가 이렇게 돼요. ln a분의 ln 1 플러스 x로 바꿔줄 수 있어요. 맞네요? 일로 오세요.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일로 내려올게요. 그럼 얘가 식이 어떻게 되냐면 x분의 ln 1 플러스 x ln a분의 1이 되신 거예요. 밑변환 공식 쓰신 거예요. 밑변환 공식. 로그 a의 x는 ln a분의 ln 1 플러스 x. 오요요. 요 개념을 쓴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됐겠죠? 그래서 1로 온 거예요. 괜찮아? 그럼 얘가 어디로 간다 그랬지? 1로 간다 그랬죠? 그래서 이 결과물은 얘가 1로 가서 1로 가요. 그래서 얘만 남는 거야. 그래서 정리해 보시면 x분의 로그 a의 1 플러스 x는 ln a분의 1입니다로 가는 거예요. 요까지 괜찮나요? 오케이. 아직 안 끝났어. 이 친구 있죠? 자, 이 친구를 t로 치환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아까랑 똑같아요. 로그 a의 1 플러스 x가 t면 a의 t제곱은 1 플러스 x고 x는 a의 t제곱 빼기 1입니다. 그러면 이 친구를 빨리 바꿔버리면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x는 얘고요. a의 t제곱 빼기 1이고요. 이 친구는 t로 치환했습니다. 맞아요? 얘가 지금 lna분의 1인 거예요. 근데 아까 전에 얘를 아래로 내릴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분모가 같으면 되겠죠. 그래서 결론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t분의 a t제곱 빼기 1은 lna입니다 로 가신 거예요. 자, 이 네 개를 다 알고 계셔야 돼. 이거 하나, 둘, 셋. t로 가든 x로 가든 상관없는데 네. 괜찮아요? 이 네 가지를 알아야 증명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갑니다. 이 친구 얼마라고요? lna라고요. 그래서 이 결과가 ax제곱 lna로 가시고 얘를 더함수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 집에서 꼭 해보시라 그랬습니다. 근데 안 했었을 것 같아서 한 번 더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죠? 한 번 더 보는 것도 있고 새로운 친구가 유나가 이거를 못 들어봤을 것 같아서 한 번 더 하는 것도 있고 복습 차원에서 하는 것도 있고 겸사겸사 하나 둘 lns 자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ln x 플러스 h 빼기 ln x를 우리는 f 프라임 x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죠? 이거 미분계수 정의예요. 그러면은 리미트 h가 0으로 가시면 h분의 약분 때려버리면 약분이래 로그 성질 이용해버리면 1 플러스 x분의 h로 나와요. 그럼 이제 h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h분의 1 ln 1 플러스 x분의 h인데 지수를 올려버려요. 이렇게 해서 말자. 얘 냅둬. 자, 이 친구의 역수가 지수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역수를 만들어요. 근데 있던 거 없던 거니까 날려버려요. 그 이제 바꾼 거 하나도 없죠. 근데 얘를 아래로 내릴게요. 그럼 얘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1 곱하기 x분의 h ln 1 플러스 x분의 h h분의 x가 되시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럼 이제 이거는 우리가 아까부터 많이 다룬 거, 얘 0으로 가고 무한으로 가고 역수니까 1로 갑니다. 그죠? 그럼 얘는 약분 되셔가지고 뭐만 남아요?
x분의 1만 남고 난 너를 f'x라고 약속을 한 겁니다. ln x를 미분 때리시면 x분의 1이 나온대요. 그죠? 이제 하나만 더 하면 되지? 지우세요. 아마 앞에 다 나와 있긴 해요. 근데 이제 한번 설명을 쭉 해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것만 한 거예요. 4시간 동안. 이것만 했어요. 계속 이것만 했어요. 이걸 GS로 할게요. 오늘 산화함수는 쬐만 나갈 거예요. 쬐만. 덧셈 정리 정도만. 로그 AX입니다.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GX 플러스 H니까 로그 A의 X 플러스 H 빼기 로그 A의 X입니다. 갑니다. 로그 성질. 그러면 내가 로그의 A의 1 플러스 X분의 H가 어디서 많이 보던 거예요? 맞죠? 그럼 밑변한 거 있어? 하면서 다 왔어. 여기까지 맞아요? 그럼 이게 아까 전에 계좌는 누구요? 너일 거예요. 얘가 이거였죠? 그럼 얘가 x분의 1이야. 저기가 힘들어. 그럼 결국 G'X는 뭐냐면 x분의 1 곱하기 lnA분의 1이 되시는 거예요. 곱해버리면 이렇게까지 되시는 거예요. 괜찮아요? 미분계수 다 알았어? 이제 저거만 한다. 정리만 해 빨리. 문제 풀 건데 이제 이거 모르면 이제 힘들어서 하는 거예요. 얘는요 EX제곱이고 미분 때리시면 AX제곱 LNA고 얘는 X분의 1이고 얘는 X ln A분의 1입니다. 요 네 가지가 우리가 오늘 어제 해가지고 배웠던 거의 핵심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최종 목적지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문제가 있어. 아까 전에 이게 증명하는 걸 내가 왜 굳이 그냥 외워요 하면 될 거를 쭉 보여줬냐면 아까 과정들 있죠. 과정들 안에 리미트 우리가 오늘 그 극한으로 봤던 것들 다 나오지 않았어요? 그죠? 시험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옵니다. 그 과정이 나와요. 과정이 중간중간에 모양을 바꿔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과정도 다 익혀보셔야 돼요. 알겠지? 스스로 할 줄 알아야 돼. 넘어가요. 여러분들 이건 알죠? 이게 왜 이건지 알죠? 이거 이거 변형한 건 알죠? 그걸 흔들어. x 빼기 a를 t로 h로 치환한 거예요. 그럼 이게 돼요. 그 다음 a 대신에 x 넣으면 이거였다. 좋아, 느다. 자, 그럼 우리가 저번 시간에 한 가지 다 했어. 지문 없는 거예요? 뒤에는? 좋아, 뒤에 지문 없었어요? 더함수에는? 재호는? 해놨어? 자, 오늘 숙제하실 때 스텝 1 해오세요. 더함수, 저쪽에 92쪽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쌍각함수 플러스 자,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내가 지수로그를 빨리 끝낸 데는 다 이유가 있죠. 얘 때문에 그렇죠? 얘 때문에 이거 천천히 해야 돼. 물론 잘 돼 있으면 너무 감사한 일인데 우리가 1학기잖아요?
사각함수가 기억이 날까에 대한 약간 의구심이 살짝 있었습니다. 사각함수의 정의나 아니면 사각함수에 대한 그 각 변환들 이런 것들이 잘 기억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인데 자 미안해요. 그 사인의 정의가 뭐예요? 사인 x의 정의가 뭐예요? 약간 당황스럽죠? 뭔지는 아는데, 그죠? 뭔지는 아는데 정의요? 정의가 뭘까요? 문장으로 딱 나와야 돼요. 그 좀 길어요. 내가 알고 있는 버전은 좀 길어. 근데 그냥 본인이 알고 있는 걸 얘기하면 돼요. 그렇지, 그 얘기 나올 줄 알았어.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시려면 이것도 붙여야 돼. 꼭지각이 x인 직각삼각형이에요. 그죠? 빗변분의 높이를 사인이라고 정의합니다. 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면은 왜 음수가 나오죠? 둘 다 음수인데? 그죠? 띵이지. 그렇네. 잠깐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거잖아. 사인 x가 마이너스 2분의 1 가능하다고 배우셨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 아니네. 정의 얘기 아니에요. 그죠? 정의 얘기 아니래.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사인 x가 왜 음수가 나왔을까요? 정의가 다른 거라는 얘기예요. 그죠? 정의가 달라요. 자, 이거부터 시작. 좋아요. 이것만 중요한. 선생님이 이 사각함수 미분하시기 전에 사각함수 개념을 좀 정리할 건데요. 그죠? 호도법은 이제 다 아실 테고, 그거는 이제 모르시면 어차피 문제를 못 푸니까. 2분의 파이가 90도인 걸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죠? 다 아실 테니. 호도법만 알아서 사실 큰 거 하나 넘어오신 거고, 그죠? 사각함수 처음 생각해보면 호도법 된장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90도면 90도 지시고 2분의 파이라고 그래, 짜증나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이제 넘어오셨으니까 사각함수 정의를 좀 제대로 하겠습니다. 자, 사인의 정의를 내가 텍스트 쓸 테니까 좀 길어요. 잘 봐봐. 동경과 이것부터 시작해요. 시초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가 x일 때 단위원과 모르는 영어 일단 그냥 넘어가세요. 여기 문장이 나오고 다 설명해 주려고 쓰는 거예요. 일부러. 단위원과 동경이 만나는 교점의 y좌표. 이게 사인 정의입니다. 그죠? 자, 이거 그림으로 그리시면 이런 거예요.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을 중심이 0,0이에요. 이거 단위원이란 뭐냐면 이 용어를 다 정리해야 돼.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이에요. 오케이? 여기서 동경은 뭐고 시초선은 뭐냐? 자, 시초선을 애매하게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x축 아닙니다. x축 아니야. 자, 시초선은 x축의 양의 방향을 시초선이라고 해요. 우리 이거를 시초선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문제 이런 거 많이 봤을 거예요. y는 ax 플러스 3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이 60도일 때 a는 얼마? 본 적 있죠? 왜냐면 걔가 탄젠트 60도거든요. a가. 그게 다 이것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죠? 시초선이어서. 자, 그 다음에 동경은 뭡니까? 동경이란 시초선을 출발하여 회전하는 단직선입니다. 내가 단시계로 회전한다고 말 안 했어요. 왜냐면 시계 방향으로 돌면 음의 각으로 가는 거고 단시계로 돌면 양의 각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일로 돌 수도 있고 일로 돌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그 얘기예요. 그럼 동경은 어떤 느낌이냐면 잘 봐. 동경이 돌아요. 이렇게 돌면은 각도가 양의 각으로 돌고 있는 거고요.
동경이 이렇게 돌면 각도가 음의 각으로 돌고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자, 그럼 동경은 이렇게 가다가 우리가 사진을 착 찍은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동경이 여기 있어요. 이해된? 동경은 돌고 있는 애인데 우리가 사진을 착 찍은 거예요. 자, 멈춘 거예요. 그때 이 각을 우리가 x라고 한 겁니다. 괜찮은? 그때 이 점, 동경하고 단위원이 만나는 점에 x좌표를 코사인 x, y좌표를 사인 x라고 정의를 한 거예요. 그럼 이게 반지름이 1이죠. 그래서 여기가 수선의 발을 여기다 내리면 아까 지상이가 말했던 정의가 나옵니다. 빗변분의 높이가 그래서 사인이에요. 왜? 이 길이가 사인이니까. 1분의 사인 x는 사인 x겠죠, 당연히. 그럼 그 정의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지? 근데 그것 때문에 문제가 뭐냐면 걔는 여기부터 문제가 생기긴 하는데 여전히 가능은 해요. 가능은 해. 빗변분의 높이 하면 되니까. 그죠? 아니, 높이는 있는 거잖아요. 여기부터 문제가 생기죠. 왜요? 음수야. y좌표가. 그러면 이거를 높이라고 말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음수니까요. 그죠? 그래서 정의를 그렇게 하시면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괜찮은? 그래서 이 y좌표니까 얘가 돌잖아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 왜 음수가 됐었는지 딱 명쾌해지죠. y좌표는 음수가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 더. 그래서 사인의 최대값은 1이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었던 거예요. 왜? y좌표가 제일 위에 있을 때가 요거고요. 제일 밑에 있을 때가 요거죠. 그러니까 제일 최대값은 1,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그죠? 맞나요? 그래, 오야, 떨어지면 안 돼요. 이해되셨습니까? 이 사인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내가 이거 모를 거라고 생각해서 설명하는 건 아니고 까먹었을까 봐 설명하는 겁니다. 보통 많이 까먹더라고. 왜? 기니까. 그죠? 이걸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아, 동경과 시초선이 이루는 각이 크기. 그리고 이거 애들 지금도 가끔 오해하더라고. 각이 60도라고 말하는 거는 각의 크기라는 게 의 크기가 생략된 거예요. 각은요, 크기가 아니에요. 눈이 흔들리는 거 없어? 안 되는데? 자, 각은 이거야. 자, 각이란 한 점으로부터 출발하는 두 개의 반직선이 이루는 도형을 각이라고 해요. 이게 각이에요. 이게 각이야. 오케이? 그럼 각의 크기는 뭐예요? 이거예요. 그죠?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것도 각의 크기예요. 각의 크기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게요?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라고 읽어주는 게 이거랑 결정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뭔 소리예요, 선생님? 봐봐. 자, 내가 이 친구의 각을 얘기해주고 싶어요. 근데 각이 두 개죠. 맞아요? 그러니까 얘랑 이거라고 말하고 싶잖아. 반직선은 왜 반직선이라고 했냐면 잘 마이 이거 말고 쏘리 이거랑 두 개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요 각을 말하면 직선과 X축의 음의 방향과 이루는 각인 거예요. 얘는 우리가 필요한 건 직선과 X축의 양의 방향이 이루는 각이 60도라는 정보가 필요한 거죠. 괜찮아요? 이런 정보를 주기 위해서 X축의 양의 방향이냐 음의 방향이라는 게 중요한 거고, 그래서 시초선의 정의를 예로 해놓은 거예요. 헷갈리지 말라고. 알겠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장치가 다 있다. 자, 그럼 상한값수 좀 기억이 나셨을까요? 그 이제 그래프도 다 이해되시죠? 이거 삥 돌면은 0부터 시작해가지고 1 갔다가 돌아서 0 내려왔다. 그죠? 내려가면 y값이 음수로 갔다가 마이너스 1 갔다가 다시 위로 올라오는 그래프. 그죠? 내가 이 뺑글뺑글 돌면은 그래프가 그렇게 길어지는 이유를 알 수 있는 거죠. 다 아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상한값수 이제 복귀했어. 복귀했어. 다 아시는 거지? 선생님 상한함수 이거 하기 전에 항상 이거 다 해요? 까먹었어. 확률이 높아서. 여기 나와 있는 거 이해되시죠? 근데 이제 하나만 더 하는 거예요. 자, 새로운 게 나옵니다. 역수에 관한 개념이에요. 자, 이 정의를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이 정의를 별로 좋아하진 않고 버려 저거. 저 정의 쓸데 없는 건데. 왜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내 약속에서 이제 여러분들이랑 이런 것 좀 할게요. 이제 이렇게 정했을 거예요. 사인을 x를 뭐 r분의 x, r분의 y, 코사인 x를 r분의 x 이렇게 정의를 했겠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는 거냐면 나는 아까 전에 단위원이라고 했죠. 근데 반지름이 꼭 1일 필요는 없잖아. 그럼 반지름이 r인 거예요. 선생님 그림 진짜 못 그려. 미술학원을 다녀야 되나? 비슷한 것 같아. 약간 찐빵인데 어쩔 수 없습니다. 될까요? 자, 반지름이 r이야 이거는. 아까 전에 정의는 뭐라 그랬죠? 반지름이 길이가 1일 때만 정의했던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반지름이 r이었다는 얘기는 이거 기억하면 돼. 모든 원은 닮음이야. 맞아요? 그럼 반지름이 r배 되신 거잖아요? 그럼 x좌표도 r배 됐을 거고 y좌표도 r배가 됐을 겁니다. 맞아요? 근데 우리가 이때 이 x좌표를 x라고 둔 거고요. 이 y좌표, 이 세타라고 두신 다음에 세타로 뒀지 여기. 이 좌표를 y라고 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코사인 x 세타는 r분의 x가 될 수밖에 없고 사인 세타는 r분의 y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지름이 r일 때는요. 괜찮아요? 그럼 이거대로 가시잖아요? 그러면은 그 그래프 그릴 때 혼동이 살짝 와요. 그래서 정의를 내릴 때는 아까 전에 했던 단위원이 계속 등장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프 그릴 때는. 그래서 요 정의는 내가 좋아하진 않는다. 왜요? 하나 건너뛴 거라서. 하나 건너뛰고 알려주는 거라서 조금 좋아하진 않아요. 자, 왜냐면 그래야 단위원이 나왔을 때 바로 딱 이해되는 게 뭔지 알아요? 그럼 얘가 지금 사인, 여기 세타라고 하면 이게 사인 세타고 이게 코사인 세타잖아요? 얘가 반지름 1이죠. 그래서 이거예요. 피타고라스. 이게 바로 정의랑 연결되는 거잖아요. 이게 다 단위원일 때가 훨씬 더 이뻐요. 개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그래서 단위원으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간다. 오늘 이제 새로운 거 드디어 나가요. 이제 브랜뉴. 사인 세타 분의 1 역수입니다. 얘를 시컨트 뭐래? 코시컨트 정확하게 코시컨트 세타라고 부르는데요. 줄여서 코시컨트 세타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코사인 세타분의 1을요 시컨트 세타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 탄젠트 세타분의 1을 우리는 코탄젠트 세타라고 부르는데 줄여서 코탄젠트 세타라고 합니다. 자, 새로운 정의입니다. 알겠죠? 브랜뉴. 이게 나오자마자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이잖아요. 양변을 코사인 제곱으로 나눌게요. 그러면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의 제곱 플러스 1은 코사인 세타분의 1의 제곱이 되시겠죠. 얘는 탄젠트니까 1 더하기 탄젠트 제곱 세타는 얘는 아까 전에 시컨트라고 했죠? 시컨트의 제곱 세타라고 하실 수 있고 괜찮아요? 이리 오세요. 새로운 개념이에요. 자, 양변을 사인으로 나누면 1 더하기 사인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의 제곱은 사인 세타분의 1의 제곱이 되시는데 이 친구는 1 더하기 코탄젠트 제곱 세타고요. 얘는 코시컨트 제곱 세타가 되십니다. 오케이? 자, 이거의 변형식인 거예요. 괜찮아요? 아직 안 나중에 나올 거예요. 미리 하는 거야. 이거 나오자마자 바로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외워야 되거든요. 이게 문제 막 팡팡팡팡 나와요. 적분, 미분 가리지 않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외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다 외우고 계신 거니까. 그치?
이걸 매번 나눠서 생각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지? 자, 별거 아니야. 아, 참고로 지금 내가 말씀드리는 건 내가 만든 건 아니에요. 나 유치한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건 누군가에게 내가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나도 이거 별로 안 좋아해. 자, 1은 하나죠. 이상. 더하기를 한문으로 하면 뭐죠? 그거 말고 더할 가. 하나 가 타면 세카먼트. 하나가 타면 세카먼트. 간단하게 외워지죠? 맞아요? 하나가 타면 세카먼트. 맞아요? 자, 하나 가 코가 타면 코가 세카먼트. 완벽? 외워지겠죠? 이제 이거 평생 갈걸? 하나가 타면 그렇네. 그죠? 하나가 코가 타면 코가 세카먼트. 완벽하게 외워졌을 겁니다. 그죠? 이걸로 외우시면 돼요. 알겠지? 이거 내가 만든 거 아니고요. 굉장히 옛날부터 전해주던 구전동화 같은 친구예요. 그러니까 외우시면 됩니다. 얼싸안고 같은 느낌이에요. 얼싸안고 아시죠? 그 느낌이에요. 누가 시작했는지 알 수 없어. 저 밑세대부터 온 겁니다. 언젠가부터 없겠죠. 못해서 3, 40년 된 개념인 것 같아요. 엄청 오래됐어요. 선생님이 선생님한테 들었습니다. 네, 선생님이 선생님한테 들은 얘기니까 엄청 오래된 얘기입니다. 엄청나요. 그러니까 한문 나오지 마, 그지? 오래돼가지고. 근데 이제 외워지기 굉장히 잘 외워질 겁니다. 외워보세요. 적어 놓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자, 그게 이거예요. 나 이번 개념 미리 한 거야. 요거 미리 한 겁니다. 오늘 메인 DC가 3번이다. 엄청 많아요. 아마 중간고사가 이쯤에서 끊길 거예요. 아니다. 이거 다 나가고 중간고사 여기 요쯤 이쯤 아니면 이쯤에 끊길 거예요. 중간고사는. 그게 잘 안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아마 근데 모계비빔법까지 나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싶겠지만 모계비빔법을 알아야 그 탄젠트 미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까지 이게 모계비빔법을 하신다는 얘기는 삼각함수를 다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삼각함수 미분에서 사인이나 코사인만 정의를 하거든요. 이 앞부분에서는 도함수를.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탄젠트를 미분하려면 이걸 알아야 돼요. 요거를. 그래가지고 이걸 못하니까 모계비빔법까지 시험을 범위를 낼게 라고 하시면은 탄젠트 내시겠다는 얘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탄젠트를 못하는 걸 하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면 그런 거고, 만약 합성함수 미분법까지 내시겠다 그럼 각을 잡으신 거예요. 미분법 거의 다 아시겠다는 얘기예요. 이거면은 이제 여러분들 막 이상한 거 할 수 있어요. 막 이런 거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미분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요거까지 하시면 되는 건데, 일단은 지금은 어디까지 나갈지 모르겠고 난 다 할 거예요.
끝까지 급수까지 저 뒤에 적분까지 다 할 거니까. 자, 오늘은 3번까지 할 가능성이 높은데 3번을 다 할 수 있을지는 솔직히 몰라요. 많아. 양이 굉장히 많아. 이거 하나 다 증명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증명 자체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아시는 게 좋은데 다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일단 해볼게요. 최선을 다해볼게요. 자, 일단은 사학습 했고요. 자, 여기 보충학습 요거 하나만 좀 볼게요. 친구들, 사인이랑 코사인이랑 역수가 지금 시컨트라고 시컨트잖아요. 그죠? 이 친구들 있지. 이 친구들은 역수가 된 것 뿐이니까 코시컨트의 짝이 사인이고 시컨트의 짝이 코사인인 것만 알면은 부호는 사인 코사인 따라가는 겁니다. 역수했다고 부호가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역수한 상태로 계속 따라가는 거니까 2사분면이면 이제 사인만 플러스잖아요. 그러니까 얘만 플러스인 거예요. 그 다음에 3사분면이면 탄젠트만 플러스인 거니까 얘만 플러스인 거고요. 4사분면이면 코사인만 플러스인 거니까 얘만 플러스인 거예요. 알겠죠? 따라간다. 그죠? 얘 짝꿍이 누군지만 알면 돼. 많이들 헷갈리겠죠? 왜요? 코사인 역수하면 코시컨트 걸 같잖아. 느낌스가. 그죠? 근데 코라는 게 굉장한 나중에 의미가 있는 거라서 그 코라는 게 성질을 나타내는 거예요. 성질을 나타내는 거라 사인을 역수하면 코의 성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엮어놓은 거라 여러분들은 지금은 모르셔도 돼요. 근데 나중에는 이게 확장될 때 배우시는 거라 이 사인을 역수하면 코의 성질이 나타나고 코사인을 역수하면 코의 성질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시면 돼요. 나중에 무슨 성질인데요 하시면은 나중에 알게 됩니다. 대학교 가시면 그때 하는 걸로 하죠. 우리 지금 수능하기도 바쁘니까 91번에 3번 알겠습니다. 91번에 3번하고 89번 할게요. 자, 89번 갑니다. 자, 동경이 OP가 나타나는 글을 세타라고 할 때 이거를 선생님이 이렇게 푸는 편이긴 하거든요. 잘 봐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렇게 푸시면 상관없긴 한데 이것도 괜찮아. 근데 푸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P가 있으면 이거 당연히 5니까 이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4 여기가 3이잖아요. 두 가지 방법을 좀 볼게요. 이 친구를 이렇게 보는 거야. 잘 보세요. 반지름의 길이가 5인 원에 동경이 이만큼일 때 x, y에 들어갈게요. 얘가 5 코사인 세타 5 사인 세타가 얘입니다. 그래서 5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4고 5 사인 세타가 3이니까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5분의 4 사인 세타는 5분의 3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괜찮죠? 맞죠? 근데 당연히 이 친구의 동경의 기울기가 탄젠트니까 그래서 탄젠트 세타는 마이너스 4분의 3이었을 겁니다. 기울기만 구하시면 되니까요. 그죠? 이렇게 잡으셔도 되는데 나는 이렇게 보기도 해요. 그냥 간단하게 저 원은 안 그리고 그냥 이렇게 그려요. 자, 이것만 기억해. x좌표는 코사인이고요. y좌표는 사인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아닌데요. 얘가 아니고 둔각인데요. 그냥 모르겠고 이렇게 그립니다. x좌표가 마이너스 4, y좌표가 3. 그지? 그럼 바로 나와요. 그죠? 이 그림을 그려서 푸시면 훨씬 더 간단한데요. 이걸 어떻게 응용하냐면 난 이렇게도 응용해요. 예를 들면 세타가 이거래요. 사선면각이래요. 세타가. 자, 이랬을 때 사인 세타가
코사인 세타가 뭐 3분의 1이었다고 칩시다. 오케이? 그럼 선생님이 이렇게 그립니다. 이렇게 그려야 되는 거죠? 코사인 세타가 3분의 1이라고 맞죠? 근데 이게 사삼면각이죠. 그럼 사인 양수 음수? 사인 음수? 사삼면? 그럼 끝났지. 그러면은 끝나요. 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3분의 1이지. 코사인 세타는 3분의 1, 탄젠 세타는 마이너스 1이지. 이렇게 해가지고 답이 나오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X좌표가 코사인이고 Y좌표가 사인이었습니다를 기억하시면 지각상태를 때려 넣으세요. 알겠죠? 비율인 거니까 상관없습니다. 저게 더 빠른 거 아니에요? 어? 저게 더 빠른 거 아니에요? 이게 빠르긴 하죠. 이게 빠르죠. 당연히 빠르죠. 빠릅니다. 이거는 이제 값을 줬으니까. 이거 좌표를 줬으니까 하는 거고, 문제가 다른 문제였어. 여기 사인을 줬을 때,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줬을 때 푸는 거. 여기는 이건 좌표 준 거 아니에요? 좌표 줬을 때 푸는 거. 다른 문제. 그죠? 좋아. 그럼 이제 이거 구하시면 젠동사 구할 수 있죠? 역성이 다 아십니다. 91번으로 가요. 그리고 방금 전에 얘기했던 거는 그 스타일의 문제이기 때문에 본인이 편한 걸로 구하시는 게 난 정확하다. 그걸로 하시면 돼요. 알겠죠? 나는 이제 이런 것도 있어를 보여드리는 거야. 자, 이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기 빨라. 얘는 그냥 사인이야. 얘는 코사인으로 생각하세요. 부호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두 개를 곱했더니 음수래요. 사인과 코사인이 부호가 달라? 그런 얘기잖아요. 그럼 어디가 그러냐면 얼사탄코에서 사인이랑 코사인이 부호가 다른 거죠. 자, 사인과 코사인 부호가 다르다는 얘기는 기울기의 부호가 음수였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럼 거기가 1, 2, 4, 4 분의 1이죠. 괜찮아요?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둘의 부호가 달라? 기울기가 음수야? 괜찮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다가 다양하게 만나보세요. 알죠? 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미친가 안 하시는 진도를 하려는데. 자, 그러면 일단 해볼게요. 일단 볼게요. 자, 뭐 하고 있었어요? 지문 받아야 돼? 개념 나가야 되잖아. 아이씨. 잠깐만. 너도 어차피 다 못 나가긴 했어. 10분밖에 안 남았더라고. 문제 끝났어. 하나만 간단하게 보여줄게요. 하나만 간단하게. 자, 덧선 정리에 관한 내용인데요. 자, 이거 덧선 정리가 왜 필요한지만 설명할게요. 중요하다고. 간다. 우리는 이걸 하고 싶은 거예요. y는 sin x인지 이 친구를 미분 때리고 싶은 겁니다. 괜찮아요? 미분을 때리고 싶은 거야. 그럼 뭐 한다고요? 극한으로 보낸다고. 미분계수정입니다. 그죠? 얘를 처리해야 돼요. 맞아요? 이걸 처리해야 하는데 방법이 없네. 그게 얘예요. 저거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근데 또 그거 하시려다 보면은 뭐가 생기냐면, 그래, 저걸 이제 때려 넣을게요. 때려 넣을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쟤를 때려 넣을게요. 자, 사인, 코사인, 사인인데 중요한 길이 볼게요. 자,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그러면은 뭘 또 처리해야 되냐면 이걸 처리할 줄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게 처리가 돼야 돼요. 그지? 그래 x에 관한 식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처리하려면 삼각함수의 극한을 또 배워야 돼요. 그 두 가지를 배워야만 미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덧선 정리. 그지? 그 다음에 극한. 이 두 가지를 배워야만 미분을 증명할 수 있는 겁니다.
맞아? 근데 이 과정 중에 얘네들이 좀 중요하게 다뤄질 포커싱이 맞춰서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시험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겠죠? 그럼 이 증명 과정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옵니다. 알겠죠? 이 과정들도 중간중간에 문제로 등장하기 때문에 이 개념 다 익히셔야 되고 얘네들 있잖아요. H분의 코사인 H 빼기 1, H분의 사인 H는 시험에 반복듯이 나와요. 오케이? 그래서 이 개념들을 굉장히 다 자세히 아셔야 된다는 얘기. 다음번에 이거를 증명하고 나서 요거 정리하고 나서 극한 딱 보면은 the end. 그러면 미분 끝나고 문제가 풀면 돼요. 자, 그러면 하나 끝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 건데요. 숙제는 104쪽에 100번까지 풀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다음 시간에 오면은 선생님이 시켜놓은 그 라이트센이 와 있을 거예요. 미분법이 끝나갈 때쯤 라이트센이랑 병행하기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제가 왜 너무 일찍 들어가면은 라이트센이 앞질러. 그래가지고 그 좀 천천히 할게요. 고생하셨고 모자라는 부분 있으면 영상으로 대체하시고요. 이거는 내가 그 번호 입력해가지고 그 링크 보내드리니까 보세요. 다른 친구들도 보시고.